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과세 대상. 지금부터 비과세. 여기 어렵지 않아요? 자, 필수서는 페이지 30페이지. 1번 국가 등이 취득하면 본인이 본인한테 신고할 수는 없죠. 비과세. 다만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예요. 외국 정부가 우리 정부 것을 비과세하면 우리도 외국 정부 거 비과세. 근데 지금은 외국이 우리 정부 것을 과세하죠. 그럼 우리도 과세. 2번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조건 부동산 등은 원칙은 비과세를 합니다. 우선은 이 프린트 잠깐 먼저 볼까요? 지난주 프린트. 오늘 거 말고. 번호로 보시면 돼요. 28번. 다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요. 키워드를 한번 쭉 보실래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외국 정부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럼 요걸 찾으셔야 돼요. 과세. 그럼 우리도 외국 정부 것을 뭐 한다? 과세. 부과한다. 맞죠? 옳은지만 정답지 없으니까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자,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 조건 부동산 등은 원칙은 비과세인데 나중에 귀속을 시키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등을 할 수 있죠. 그때는 과세. 또는 기속이라는 것은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귀속을 시킨 것을 다시 10년, 100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 결국 내가 사용하죠. 과세. 요거였습니다. 자, 29번, 30번 묶어보세요. 29번, 30번. 여기 이제 과세로 전환되는 것 두 개인데, 자, 29번은 나중에 귀속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등을 했다. 그럼 귀속을 시키지 않았죠? 과세.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죠? 그러면 과세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타인에게 매각 증여 또는 조건이 변경. 과세. 30번.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거 부동산을 국가 등에게 귀속을 시켰어. 근데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다른 토지를 내가 넘겨받은 거야. 그럼 두 개는 교환한 거잖아요.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받거나 또는 내가 귀속을 시키면 그것을 앞으로 국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귀속을 시키고 다시 국가로부터 100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네. 결국은 내가 사용하잖아요.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속시킨 걸 다시 내가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 이때는 과세.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지문. 자, 3번. 요거 이미 언급했죠.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이죠. 다시 신탁이 종료돼서 위탁자에게 이죠.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이전. 비과세인데 무슨 말이 들어가냐? 좋아. 이것은 수익사업 하는 것이죠. 요거 있잖아요. 위탁자, 수탁자 간의 거래는 비과세. 그런데 이것도 신탁법이죠. 조합원이 위탁자, 조합이 수탁자. 그런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파트 올려서 돈 벌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 과세. 31번, 32번, 33번. 자, 31번이 요거예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했다. 그럼 취득세를 뭐 한다? 비과세한다. 부과한다가 아니고 비과세. 이제 32번은 키워드가 요거죠. 조합등. 그럼 조합등이란 단어가 취득세에서 보면 얘들은 신탁법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얘들은 뭐 한다? 과세. 그런데 시험 지문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됐으니까 틀렸네. 저를 잠깐 보시면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명의신탁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명의신탁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 이거 안 받아. 갖고 가. 아까 이거 한 거 취소. 무슨 대종상이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명의신탁 배우시잖아요. 그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내 거 부동산을 내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애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을 왜 법에서 인정을 해요? 이거 법으로 인정되는 신탁이 아니지. 그러면 명의신탁은 신탁법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과세를 해야 돼요. 아무도 기억 못하네. 괜찮아. 언제는 기억했어? 자, 33번 키워드 명의신탁. 그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리고 뭐 한다? 부과한다. 여러분들 그 명의신탁 옆에다 적어요. 명의신탁 옆에다 적어요. 신탁법으로 인한 신탁이 아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아니에요. 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필수세 전에 적어놨었는데 필수세 안 적혀있나요? 싸늘하다? 안 적혀있어요? 그러면 저를 잠깐 보시죠. 명의신탁이란 말을 우리 취득세 말고 강의하다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법 전반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순간 말고 다른 데서 들은 기억이 난다 손 들어봐요. 느낌이 어디서 들어봤어요? 오늘 말고. 나도 알아. 장난해요 지금? 이제는 막 되들어. 듣고 잊어버리세요. 8주제 하니까. 지방세 혹시 부과 제척기간 들은 기억나세요? 그럼 납세무자가 사기를 치면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고 신고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제척기간이 원칙은 7년. 근데 무신고 단어 옆에 일정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보이면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키워드가 큰 무리로 4개가 있었지. 상소, 증여, 명의신탁, 과점주주.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세금 신고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제척기간이 몇 년? 10년. 필수 잠깐 줘봐요. 필수.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기억 안 나도 돼요? 안 보여. 아니 제가 이렇게 해 보여. 12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그 두 번째인가 박스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거기 명의신탁이라는 단어 혹시 보여요? 네, 요거랑 연결하실래요? 이렇게 여기 33번 질문하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 10년.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요. 나중에 지금 연결할 수 없고요. 요 33번 기억하세요. 질문으로. 그 다음에 다시 1초를 보시죠. 4번 뭐뭐뭐 법 이름이 나오면서 환매란 단어가 들어가면 비과세예요. 뭐뭐뭐 법 이름이 나오면서 환매란 단어가 들어가면 비과세. 징발재산, 전쟁 났고요. 국가부의 테러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시건축물은 바로 없어질 건물이죠. 그래서 1년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는데 1년 이하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이면 사치성이면 과세. 그래서 사치성 물건을 물어보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사치성이 아니면 몇 년 이하만, 1년 이하만 비과세. 6번 개수는 3개를 확인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돼요. 만약에 시험지문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바꾸면 틀려요. 공동에 하나하고 가격이 크지 않아야 돼. 취득세니까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런 요건이 충족되었다도 무슨 수선이며? 대수선. 그러면 큰 수선이죠. 그럼 얘들은 뭐 한다? 과세. 그럼 이 느낌만 기억하시면 되지 뭐 대수선 범위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34번 볼까요? 자, 이게 법률 이름이거든요. 법 이름은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뭐 징발재산 뭐뭐뭐, 국가보위 뭐뭐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서 무슨 말이 들어가며? 환매. 그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말 끝나면 쫓아갈게요. 뭐뭐뭐 법에 따른 환매는 비과세. 시작. 그럼 뭐뭐뭐 법은 기억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법에 따른 환매는 비과세.
자, 35번. 키워드 한번 찾아보실래요? 임시건축물이라는 단어가 딱 보여야 돼요, 나중엔. 그 다음에 근데 무슨 건물이에요? 고급 오락장. 사치성이죠? 그러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부가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바꿔야 돼? 부가한다. 틀렸네요. (36번) 자, 키워드 개수 보여요?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이 안에? 공동주택. 여기까지 맞죠? 근데 가로 보실래요? 이 비과세 대상에 대수선을 포함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바꿔야 돼? 제외한다. 이거 봐봐요. 이 포함한다를 뭐로 바꾼다? 제외한다. 그리고 가격이 틀렸네. 12억 원 이하가 아니고 9억 원 이하. 그래서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포함을 제외로 바꾸시고 12억 원을 9억.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요새도 스승의 날 뭐를 줘요? 나 이런 학원 오랜만이네. 한 10년 전에는 스승의 날 막 이렇게 선물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10년 전부터 이런 문화가 좀 없어졌거든. 근데 일산에 와서 나 10년 만에 오랜만에 옛날 추억이 떠오르네. 아무튼 사랑합니다. 제가 물질에 되게 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모르셨지? 알고 있었어. 이 사람 천성이 어디 안 가. 아니, 그게 뭐 악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뭐 타고난 천성이 물질을 좋아해요. 고마워요. 응? 근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자, 37번 풀어보세요. 요거 맞추신 분은 제가 커피 삽니다. 언제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다 틀릴 거예요. 요거 오늘 빠르면 4교시 정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앞에 잠깐 보시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OX 중에 하나겠죠? 어차피 둘 다 한번 찍어 볼게요. 틀려도 되니까. 5호선 들어봐요. 옳은 지문이다. 옳은 지문이다. 내려보세요. 이거 틀린 지문이다.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틀렸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왜 틀리냐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 여기서 당하는 거야. 가액 초과가 없네? 그럼 순간 주관이 개입돼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들 봐봐요. 이 건축물 이전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필수서에서 비과세 열거된 박스 봤죠? 거기에 건축물 이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강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비과세는 열거된 것에 하나 한다고. 우선 결과부터 적을게요. 이거 틀렸어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적으세요. 우선 밑에다. 이걸로 과세합니다. 자, 바로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4교시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얘는 과세합니다. 자, 지금 느낌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 집중. 체크하지 마시고, 체크하지 마시고 앞에 화면만. 우리가 좀 이따 세율 특례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빠르면 오늘 배울 겁니다. 늦으면 다음 주에. 그럼 세율 특례에서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취득세는 경제적 가치 상승 부분하고 등기가 합쳐진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 있었냐면은 내가 취득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어. 뭐 가액이 초과되지 않고 지분이 초과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건이 등기부 작성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때는 가액 등이 초과되지 않는다고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부는 작성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합쳐진 표준세율에서 경제적 가치를 빼면 되잖아요. 그게 2%로 고정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특례로 세금을 때렸다고. 요거는 기억나셔야 돼요. 요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7개를 남겼단 말이에요. 혹시 환상 속에서 합병분할 기억나요? 네. 그거 기억하면 뭐예요? 문제를 못 푸는데. 자, 이거 봐봐요. 7개. 시작. 환상 속에서 합병분할 이전에서 이용으로 임목을. 요건 나중에 강의할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전이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이거 봐봐요. 건축물 이전. 건축물 이전인데 조건이 가액이 초과되면 안 된다고. 가액이 초과되지 않는 건축물 이전은 가액 초과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세금을 못 때리겠지만 이전도 건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작성하니까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특례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기억하시냐면 취득세에서는 중요한 마인드예요. 가액 등이 초과되지 않는다고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 물건이 무슨 작성이 필요하면 등기부 세금 내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순간 틀리냐면은 이 건축물 이전은요 이 특례로 시험 문제 내잖아요. 다 맞춰요. 근데 최근에 시험은 이거를 당하라고 비과세랑 연계해서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고. 그럼 순간 주관이 기입되는 거야. 가액 초과가 없네? 비과세 해야지. 난리 나는 것이지. 지금 한 말 이해는 가셔야 돼? 그래서 요거 다시 보실래요? 요거 요렇게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로 부과한다? 세율 특례로 부과한다는 거. 요거 지금 바로 암기하세요. 지문 하나로. 그러면 지금 처음 틀리셨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7,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보다가 한 번 더 틀릴 거거든요. 이거 다 못 맞춰요. 또 틀려. 그러면 9월 달 가면 세 번째잖아.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강의 경험상 같은 지문을 3번 이상 틀려야지 맞춰요. 그러니까 또 틀릴 것이니까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시험장 갈 때까지 처절할 정도로 틀리세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맞춰.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연습을 할 때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해. 아니라고. 그냥 틀리시라고. 어차피 상관없잖아. 예행 연습인데. 잘했어. 일부러 틀린 거죠. 잘했어. 아유. 공부 좀 하고요. 놀지만 말고. 자, 이렇게. 자, 우리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자, 기출문제 좀 잠깐 볼까요? 이거 책을 잠깐 피셔야 돼. 책. 이미 풀어봤던 건데, 이건 책. 페이지 적혀 있잖아요. 몇 개만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거 공부하라 했어요. 5, 6월 달에 요 프린트. 그러면 필수서 본다 안 본다? 안 봐도 돼. 이것만 암기하시라고 이거만. 그럼 이거 다 풀려요. 90%가 풀릴 거라고 계산 문제 말고는. 이게 되게 압축된 자료니까. 자, 가볼게요. 그냥 이거 앞에 화면만 보세요. 다 풀어봤던 건데 뭐 우리 3, 4월 달에 보시면 40번. 자, 무슨 말이 보이세요? 조합. 아까 풀어봤잖아. 우리 프린트로. 그러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부과한다. 이거를 이렇게 다시 낸 거예요. 객관식으로. 그럼 보세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비과세가 돼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걸 물어봤어? 부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이 세 개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죠. 비과세. 다시 신탁이 종료돼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죠. 비과세. 수탁자가 재산 운용을 잘 못해. 그럼 새로운 수탁자로 변경했잖아. 이게 신탁법이라고요. 그런데 신탁법이라 하더라도 무슨 말이 보이며? 좋아. 얘는 아파트 올려서 수익사업 하고 있죠? 그럼 얘들은 뭐 한다? 과세. 그럼 지금은 비과세 되는 걸 찾으래요? 과세가 되는 걸 찾으래? 과세. 그러면 리을로 하나라고. 리을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뭐뭐뭐 법 이름이 나오면서 무슨 말이 들어가며? 환매. 그러면 부과하지 않는다. 법에 따른 환매는 비과세. 자, 45번. 취득세. 틀린 거 1번. 외국 정부. 우리 정부 것을 뭐예요? 과세. 그럼 우리도 뭐 한다? 부과한다. 그 다음에 2번 지난주 배웠네요. 지목을 변경해서 조건. 가액이 뭐 해야 돼? 증가. 그럼 지난주 본 것처럼 지목을 변경했는데 가액이 감소할 수 있죠? 그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은 증가해야 되고. 자, 3번. 우리 바로 아까 OX로 풀어봤잖아. 국가 등 귀속 반대급부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게 줬어. 근데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데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내가 다시 받았잖아. 그럼 이건 둘이 교환한 거잖아. 그럼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죠. 얘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X 어떻게 바꿔야 돼? 부과한다. 이게 우리 시험 답이라고. 다 풀린다니까요. 그리고 자, 4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취득세를 뭐한다? 부과한다. 맞고.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인데 무슨 말이 들어갔어? 조합. 그럼 애들은 과세해야 되잖아. 부과한다. 다 풀린다고 이 지문으로.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거 농담이 아니고 주별로 지문을 구성하거든요. 요거 제가 거의 3일 걸립니다. 계속 수정을 해. 우선 초안 만들어 놓고 중복되는 거 빼고 최근 출제 경영이 아닌 거 빼고 새로 집어넣고 해갖고 3일 걸리는 자료야. 매 주별로. 하루에 한 10분씩만 하지만.
농담을 했는데 안 통했어. 썰렁해. 커피 좀 마셔야지. 좀 그냥 일부러 웃어주시지. 스승의 날인데. 강사 뻘쭘하게. 근데 친구분은 왜 그 뒤에 가 계세요? 왜 여기 안 앉으시고? 이유를 갱년기 더워서? 자, 싸웠어요? 괜찮아, 싸우면서 크는 거야. 자, 46번, 47번, 41번 다 같은 건데, 자, 46번 봐봐요. 개수, 공동주택, 뭐는 아니어야 돼요? 대수선은 아니어야 되고 얼마 이하? 9억 원이야. 그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를 2019년도에 내고 48번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작년 문제 똑같은 거. 근데 자 47번 무슨 말이 들어갔어? 대수선은 비과세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바꿔야 돼요? 과세한다. 이렇게 다 풀린다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배운 거. 근데 앞으로 배울 것을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책 피지 마시고 복습도 하지 마시고 그냥 좀만 연상을 해보자고요. 그 이해 형태 강의도 아니고 단어 하나만 제가 몇 개만 훑어드릴 거야. 자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절대 책 피는 거 아니에요. 강의 중에만. 다음 주에 배울 텐데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있죠. 그러면 역시나 국가 등이 등록받는 거 비과세. 외국 정부가 우리 정부 것을 뭐해? 과세. 그럼 우리도 과세. 우선 암기할게요. 나중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등록면허세에서 체납, 압류해제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밖에 안 나와. 그럼 등록면허세를 뭐 한다? 비과세한다. 이해는 시켜 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 지금 이해하지 말고 키워드를 좀 익숙하게 구구단이에요. 체납, 압류해제. 말 끝나면 쫓아갈게요. 등록면허세에서 체납, 압류해제는 비과세. 시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빨리 합격해요. 자 3번 우리 실수예요 공무원 착오예요? 공무원 착오. 우리한테 세금 부과하면 안 되잖아. 비과세. 자 4번 키워드가 뭐가 보여? 묘지. 그러면 돌아가신 분한테 깨워서 아이고 할아버지 세금 내세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럼 뭐 한다? 비과세. 이렇게. 자 5초. 책 피지 마시고요.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아요. 다음 달에 반복을 하면. 오케이 됐죠? 자 책 가지 마세요. 재산세 비과세인데 5번만 보시죠. 5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통제란 단어가 보이잖아요. 재산세에서 민통선이야. 민통 휴전선. 그 원칙은 비과세야. 그런데 통제란 단어 옆에 4개의 단어 중에 하나가 보이잖아요. 과세로 바뀌어. 그게 전답 과수. 이게 농지거든. 그럼 통제 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네. 수익이 발생하잖아. 요새 배추값하고 얼마나 비싼데 엔겔지수가 올라가서 아주 미치겠어. 나도 가계부 적기 힘들어서. 그 다음에 대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얘는 처음부터 가격이 비싸잖아. 그럼 뭐 한다? 과세. 그래서 통제라는 단어가 보이면 4개의 단어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과세. 이거를 제외한다는 멘트가 들어갔을 때만 비과세.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통제 비과세. 다만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 비과세에서 제외. 지금 암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자 임시건축물 역시나 1년 미만에 하나인데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이며 사치성이면 과세고. 11번 철거란 말이 들어가면요 건물 부분은 철거되잖아. 근데 철거되는 건물 밑에는 토지가 철거될 수 있나요? 없잖아. 그럼 토지는 영속성. 그럼 토지는 과세. 그래서 철거란 단어가 보이면 건물만 비과세가 되는 거야. 토지가 비과세가 되면 안 돼요. 틀린 질문이야. 토지는 과세. 영원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번 파산선고. 하나 비교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취득세 강의하다가 파산선고란 말을 강의했거든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이전은 원칙은 증여인데 4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유상으로 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파경대교로 함께했죠.
파경대교에서 파가 뭐예요? 파산선고. 그럼 재밌는 일이 발생하네. 파산선고란 단어를 취득세에서 주면 비과세가 아니고 유상거래로 과세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보면 비과세. 이게 당사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양도소득세는 망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망한 사람 부동산이 파산 절차로 넘어간 거야. 그럼 망한 사람한테 세금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법원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죠. 그럼 법원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취득세잖아. 그럼 매입한 사람은 망한 사람이야? 정상이냐? 정상이. 당사자가 다른 거예요, 지금.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넘겨주는 망한 사람이 있고 넘겨받는 정상인이 있잖아. 그럼 지금 넘겨주는 쪽을 얘기한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뭐하고? 비과세. 넘겨받는 사람도 정상인이잖아. 유상거래로 과세. 비교할게요. 전에 시험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 그럼 만약에 취득세에서 이걸 미끼를 던질 거라고 파산선고란 말을 주고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이지. 다 틀린다고. 여기를 혼동을 해서. 비교할게요. 2번, 농지를 교환 등을 하면 비과세 가능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하고. 자, 5번. 이거 잠깐만 볼게요.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는 원래 내 것 토지가 80이었어. 원래 내 것 토지가 FM제로. 근데 내가 몇 년 동안 100에 관련된 재산세를 내온 거예요. 그럼 20만큼 재산세를 많이 냈다고. 나중에 이런 법으로 경계를 다시 확정했네. 그러면 나는 재산세 많이 낸 돈을 뭐 해야 돼? 정산 받아야 되잖아. 그 받는 돈이 조정금이라고. 그럼 이것은 양도 개념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에 잘못 많이 냈던 재산세를 되돌받은 거야.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한다? 비과세.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 여기부터 요까지 저는 선물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는 걸 더 좋아해. 내가 좀 단순한 인간이거든. 크게 한번 읽을까요? 스승의 날인데, 그죠? 이거 내가 한번 잠깐만. 그래도 한 번 더 해야지.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스승의 날. 뭐 사진까지 찍고 그래요. 찍어요. 괜찮아요. 잠깐 마이크 잠깐 내릴까요? 그래. 제대로 해. 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작. 이 조정금은요, 내가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잘못 많이 냈던 것을 되돌받는 거야.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이해 가시죠? 요거 5년 전에 신설을 하고 2년 전에 지문으로 냈거든요. 옳은 지문으로. 그럼 올해 이거를 바꿀 거라고. 이거 과세한다고. 기억하세요, 이거 꼭. 자, 이거 나중에 다시 할 것이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비과세.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 등 과세 대상을 취득을 했어. 그 물건이 비과세 대상이면 우리는 세금을 계산하는 거 아니죠? 그럼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우리는 취득한 날짜를 판단을 해야지. 이때부터 세금 계산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취득식인데, 유상거래로 우선 가정해 볼까요? 통장에 적혀 있는 날짜가 계약상, 서류에 적혀 있는 날짜가 계약상, 통장으로 정말로 돈이 이체가 된 날짜가 사실상인데, 질문. 세법은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서류가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원칙을 이걸 써요. 원칙을. 사실상 통장 이체된 날짜인데, 이게 그럼 우리는 관할 지자체에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해 줘야 되거든. 근데 내가 이거 제출을 안 한 거야. 그럼 이 날짜가 확인이 안 되잖아. 그때는 이걸 써요. 서류에 적혀 있는 날짜. 그래서 취득세는 2개 날짜를 다 써. 2개 날짜를 다 써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이든 계약상이든 잔금을 지급해.
대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등기 필증을 넘겨봤죠. 그럼 후등기는 세법상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조한 것처럼 사실상 취득 행위가 일어났다면 뭐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등기,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등기는 고려사항이 아닌데 예외가 잔금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매도인 등기 필증을 넘겨받아서 내 명의로 이미 등기 끝났어. 이미 끝난 게임이잖아. 그때는 언제로 가야 돼요? 등기. 그러니까 선등기는 고려하셔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잔금 지급 날짜랑 등기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 근데 법조문은 빠른 날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법조문을 해석하면 빠른 날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법조문 보여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유상 취득이면 기억, 원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자, 리을을 볼게요. 리을. 법조문이 이렇게 나눠놨거든. 기억, 사실상 취득 시기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잖아. 그럼 언제로 간다? 등기 등록일. 결국은 기억하고 리을 비교해서 무슨 날짜로? 빠른 날. 그런데 리을을 보시면 신고를 하면서 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야. 그럼 이거 확인이 안 돼. 그러면 뭐로 가셔야 돼? 계약상. 근데 가로 보시면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잉크가 번진 거야. 명확히 표시가 안 되네. 그때는 약속으로 정해놨어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날, 60일. 그런데 요런 날짜 전에 역시나 리을. 뭘 했다면? 등기 날짜, 빠른 날짜. 자, 디귿. 계약 해제 가능한데 동시 충족하셔야 돼요. 결국은 요 기억, 니은, 리을 취득 시기 전에 신고 기한 내에 계약 해제가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등기 등록이 됐다면 이미 내 거 소유권 넘겨받은 거잖아. 계약 해제가 안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일반적인 유상거래는 내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60일 되기 전에 내 명의로 등기한다면 등기한 후 내는 게 아니고 언제 낸다? 등기하기 전까지 결국은 요 두 개의 날짜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하셔야 돼. 뭐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않고 며칠 내 60일 이내 관련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게 확인되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냈어요. 등기 등록한 후에도 계약 해제된다. OX, X. 절대 계약 해제가 안 돼. 이미 내 명의로 등기 받았잖아. 동시 충족.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작.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라 그랬잖아요. 자, 요걸 법조문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법조문 가면 하나로 되는 걸 제가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법조문 하나 된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38번 가봐요. 38번. 가셨어요? 자, 앞에 잠깐 보시죠.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 유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근데 가로 봐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 뭐로 가시고? 계약상. 그런데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아까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아니고 며칠? 60일. 이거 날짜 틀렸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세에서 90일은 안 나와요. 며칠? 60일. 본다. 다만 요 날짜 전에 뭘 했다면? 등기. 그때는 등기 날짜가 빠르죠? 언제로 간다? 등기 등록일. 옳은지 뭐. 아니요, 요거 때문에 틀렸지. 요거 때문에 틀렸어.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는데? 아니 틀린지 뭐 요거. 진짜 거짓말도 하네. 90일을 뭐로 바꿔야 돼? 60일.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야지 뭐 환청이 들리잖아. 틀린지 뭐. 이미 바깥에서 편지 끝났어. 자, 39번. 39번. 맞아요, 틀려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틀리죠?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가 틀렸잖아. 등기 등록한 후가 아니죠? 뭐 하기 전에? 등기 등록하기 전에. 그리고 날짜가 틀렸어. 90일이 아니고 60일.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다 대비하세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동시 충족하셔야 돼. 하나라도 위배하며 계약 해제되지 않습니다. 동시 충족이에요. 두 군데 틀렸어요.
오늘 1시 반 정도까지 할 거예요. 1시 반. 1시 반은 안 넘어가고 배고파서.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조금 어려운 것도 하나 할 거예요. 앞에 화면 보세요. 화면. 연부라는 것은 금액이 커. 한 번에 지급하기가 힘드니까 최소한 2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는 조건이 연부계약이요. 연 단위로 2년 이상.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 총액이 300억 3년 연부계약을 맺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1년에 100억 지급했네. 요 100억 지급하는 날짜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러면 연부금액이 100억 원이죠.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 그리고 1년 동안 안 내다가 다시 1년 뒤에 내시고 다시 1년 뒤에. 그럼 결국은 최소한 몇 번 세금 내야 돼? 3번.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내 명의로 등기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언제로 가야 돼? 등기. 그리고 빠른 날짜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가로 우선 뺄게요.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인데 요거죠. 매년 지급하는 날짜. 그런데 요 날짜 전에 뭘 했다며? 등기 날짜로 갑니다. 그럼 빠른 날짜인데 지금부터 요게 중요한데, 자 앞에 보세요.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게 적용돼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잖아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50만 원 이하.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취득 가액 총액은 60만 원이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금 압박을 받는다고 이거를 3년 연부계약을 맺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 그럼 1년에 20만 원씩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면세점 50만 원을 쪼갠 후 금액으로 판정을 하면 모두 50만 원 이하가 되잖아. 그럼 모두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갠 후 금액으로 면세점을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악용할 거 아니야. 1000만년 연부계약 안 내죠.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면세점을 적용할 때만큼은 쪼개기 전 총액으로 판정합니다. 면세점을 판정할 때만. 그럼 총액이 얼마야? 60만 원. 무조건 이제는 세금 내야 돼. 그 다음에 쪼갠 후 금액이 얼마 이하라더라도 50만 원, 이건 상관하지 않아요. 몇 번 세금 나눠서 낸다? 3번. 그러면 이렇게 기억할게요. 면세점을 판정할 때만 총액, 나머지는 각. 그럼 취득 시기도 각. 과세 표준도 각 도래한다는 거. 그럼 밑에 볼게요. 취득가액 무슨 금액이? 총액이 뭐를 적용받는다며? 면세점. 뭐 한다? 제외. 그럼 세금 계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마디로 면세점을 판정할 때만큼은 쪼갠 후 금액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금액으로? 총액. 요거 시험 내기 딱 좋아요. 그래서 면세점을 판정할 때만 총액, 나머지는 쪼갠 후 금액으로 각각 세금 낸다는 거. 요거 이해 가능하실까요? 자, 정리합니다. 요까지. 시간 10초. 가로 기억하세요. 요거는 가로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면세점만 총액으로 판정한다. 면세점만 총액으로 판정한다. 나머지는 각 판정한다. 그럼 다 풀려요. 그럼 취득 시기도 각각, 과세 표준도 각각 20만 원으로 판정한다. 자, 40번 보시죠. 40번 연부취득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매년 지급하는 날짜랑 무슨 날짜 비교해서? 등기. 뭐로 간다? 빠른 날. 맞고요. 가로도 맞죠? 취득 가격 총액으로 면세점을 판정한다는 거. 그럼 총액이 면세점이 적용된다면 그때는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취득 시기도 판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취득 시기 판단해서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럼 세금 계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로 반드시 기억할게요. 이거는 작년부터 가로에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몇 개가 있어. 보이는 게 있어. 가로로 만드는 게. 자, 3번 무상.
무상 중에서 기억, 상속하고 유중은 돌아가신 날짜예요. 상속 또는 유중 계실, 여기서 딱 끝나시고요. 니은은 기억이 아닌 무상이에요. 그럼 증여 등을 말해. 기부. 그러면 증여 등을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죠. 계약일인데 계약일 전에 등기를 했어. 그럼 빠른 날짜로 가니까 언제로 간다? 등기. 결국은 나머지 증여 등은 계약이라고 등기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 그런데 역시나 계약 해제 가능한데 동시 충족이야. 이건 똑같아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까지는 같은데 날짜가 달라. 아까 봤던 유상거래는 60일이죠.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증여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야. 그래서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된 게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역시나 동시 충족하셔야 돼요. 동시 충족. 등기 등록이 됐다면 절대 계약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41번, 42번. 41번이 법조문이에요. 자, 무상이죠. 계약일인데 가로 볼게요. 상속이나 유중은 계약일로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날짜로 갑니다.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다? 상속 또는 유중기실. 근데 상속 유중이 아니면 계약일인데 다만 그 취득일 전에 뭐를 했다며? 등기. 그때는 언제로 간다? 등기. 결국은 계약일하고 등기 날짜 비교해서 빠른 날. 옳은 지문. 42번 풀어보시죠. 틀린 데를 정확히 찾아보세요. 한 군데 틀렸어요? 두 군데 틀렸어요? 42번 틀렸잖아. 한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안 되잖아. 뭐 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고. 바꾸셔야 되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3개월. 두 군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두 군데 틀린 거예요. 등기하지 않고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옳은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부터는 암기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법조문을 좀 보여드릴 텐데, 건축이나 개수는요, 법조문을 가잖아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이야. 그 다음에 가로를 읽으셔야 돼. 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전에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을 먼저 받을 수 있겠죠. 그때는 요 날짜를 비교해. 그런데 무허가는 이 승인이라는 날짜를 못 쓸 거 아니야. 그때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요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 바로 법조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다음 5번.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조합이 먼저 세금을 내요. 그럼 그 조합이 주택조합이냐 재건축 조합이냐 판단을 하면 되는데, 주택자가 보이면 무슨 글씨를 찾고 검사. 여기는 다음 날 안 붙어요. 근데 재건축이 보이면 무슨 날짜? 다음 날짜인데 뭐 잡은 다음 날? 소.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어요? 시작. 요거는 법조문을 좀 봐야 되니까 제가 옳은 지문으로 법조문을 보여드릴게요. 좀 길어요, 법조문이. 자, 보세요. 어머, 어떡해. 자, 봐봐요. 키워드, 건축, 개수. 요거는 가로 읽지 마세요. 가로 읽지 마시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우선 가로 빼고 사실상 사용일 중 뭐로 간다? 빠른 날. 그 다음 가로를 읽을게요. 자, 보시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뭐를 먼저 받았어? 임시 사용 승인. 그때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이고, 봐봐요.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물이잖아. 무허가. 그때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짜라
요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 조문 한번 확인하세요. 자, 44번, 45번. 시험은 이거 그대로 냈습니다. 이 길이로 내요, 시험에서는. 자, 44번은 45번. 키워드가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거예요. 양쪽 다 키워드가. 그런데 44번은 뭐가 보여야 돼요? 주택. 그럼 무슨 글씨가 나와야 돼? 검사. 맞잖아. 옳은 지문. 여기서는 다음 날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다음 날 붙으면 여기서는 틀려. 주택에서는 다음 날 안 붙어요. 그냥 검사자만 보이면 되고. 44번은 맞고요. 자, 45번. 재건축이란 단어 보이세요? 그럼 재건축도 있고 뭐 소규모도 있겠죠.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재건축이란 단어가 보이니까 무슨 글씨가 나와야 돼? 다음 날.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 고실까지는 맞아. 소 잡은 날은 맞는데 무슨 날짜가 빠졌죠? 다음 날짜가 빠져서 틀린 거야. 그래서 고시일에 다음 날로 가셔야 돼. 기출지문 그대로죠. 자, 주택자가 보이면 무슨 글씨? 검사. 재건축은요? 다음 날인데 뭐 잡은 다음 날? 소 잡은 다음 날. 자, 6번. 매립간척은요, 조문이 되게 길어. 보여드리겠지만 원칙은 공사 준공 인가일이에요. 그런데 그 인가일 전에 승낙 허가를 먼저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하며 모든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 그러면 질문. 매립간척 어디에도 법조문에 등기란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등기란 단어 보이면 틀립니다. 자, 법조문 보여드릴게요. 46번. 이거 좀 이따 다시 보죠. 이거 설명하죠. 7번부터. 7번. 토지를 지목 변경하면 이거 주의할게요. 날짜를 판정할 때는 원칙이 사실상 확인이 안 되면 공부상. 이거 아니에요. 날짜를 판정할 때만큼 처음부터 사실상하고 공부상 날짜를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간다는 거. 원칙 예외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 빠른 날 전에 토지를 먼저 사용하는 부분은 이 날짜가 빠르잖아. 언제로 간다? 사실상 사용해.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어요. 토지 지목 변경은 사실상 사용 날짜를 고려하지 않는다. X 고려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토지 지목 변경은 원칙은 사실상 변경일이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공부상. 이거 틀린 지문이라는 거. 이건 이미 한 7년 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 요거 지금 집중해서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처음부터 비교하셔야 돼요. 사실상과 공부상. 원칙 예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자, 8번. 그림 잠깐 보시죠. 옛날에 주인 없는 땅, 내 땅 그랬어요. 점유 개시. 그럼 점유 개시한다고 바로 내 땅 되는 건 아니죠. 평원 공인에게 20년이 지나서 시간의 효력이 완성돼서 내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지금 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등기받는 시점에. 그러면 취득세에서 점이란 단어가 보면 무슨 글씨 찾는다? 등자.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내 명의로 역시나 등기 넘겨받아야 되죠. 역시나 등기 시점. 자, 질문 볼게요. 46번. 이게 법조문이에요. 매립간척은 원칙은 공사준공 인가일로 한대. 그런데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며 그 모든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 옳은 지문. 법조문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는. 이건 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47번. 지목 변경은 처음부터 사실상하고 공부상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 근데 그 전에 먼저 사용하는 부분은 어디로 가고요? 사실상 사용일. 옳은 지문. 48번. 점유란 단어가 보이죠? 그럼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등록이 필요하면 등록. 등자가 붙어야 돼요. 취득세는 점등. 취득세는 점등. 취득세는 점등. 49번 재산분할 말하죠. 내 명의로 등기받는 시점. 등기, 등록. 이건 모두 옳은 지문.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취득세에서 점이란 단어가 보여. 어디로 간다? 등. 취득세는 점등.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취득세는 점등. 취득세는 점등. 취득세는 점등. 요것만 비교할 거예요, 지금. 자, 우선 문제 볼까요? 49번. 이거는 예상 문제, 책에서. 자, 2019년도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 틀린 거. 1번. 상속은 언제로 간다? 상속 개시. 2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네.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라 등기 등록 비교에서 무슨 날짜? 빠른 날. 3번. 건축을 하는데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짜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를 하는데, 봐봐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뭐를 먼저 받았어? 임시. 그러면 그때는 임시 사용 승인과 뭘 비교해서? 사실상 빠른 날. 법조문 그대로죠. 4번. 재산 분할은 내 명의로 등기. 맞는데 5번. 매립에 등기란 말이 왜 나와? 아까처럼 뭐가 나와야 돼? 공사, 준공, 인가의 등. 정답은 5번. 암기 하나 못 맞춰요, 문제. 자, 50번. 취득세 성립. 이게 취득식이죠? 틀린 거. 1번 똑같은 거 나왔네. 상. 2번. 증여계약.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계약 해제되죠? 그럼 질문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필수사에는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죠. 여기서는 취득일을 뭐로 바꿨어? 계약일. 그럼 여기서는 같은 말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취득일은 취득 시기를 말하잖아. 그럼 증여는 취득 시기가 계약이라고 등기 날짜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야 되죠. 근데 지금 계약 해제 조건은 뭐를 안 해야 돼? 등기를 안 해야 되니까 당연히 계약 날짜가 빠른 거지. 그러면 취득시는 언제가 되는 거야? 계약일. 그럼 같은 말이 된다는 거, 여기에서만큼은. 모른 찜은. 자, 3번. 유상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요. 여기처럼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라 등기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가셔야 돼? 빠른 날. 빠른 날로 안 가서 틀린 거예요. 어디도 지금 후등기란 말이 없잖아. 날짜 비교하셔야 되고. 3번 틀렸고. 4번. 이혼 시 재산 분할 등기 맞고 부동산만 지금 가정했으니까. 자, 5번.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았네요. 근데 무슨 말이 보여? 재건축이면 무슨 날짜가 보여야 돼? 다음 날은 보였는데 앞에가 틀렸어. 뭐 잡은 다음 날? 소 잡은 다음 날인데 준이 왜 나와? 소유권 이전 고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복수 정답이에요. 3번하고 5번. 자, 52번. 취득시기 틀린 거. 연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인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 날짜. 2번. 매립간척 등은 날짜를 비교하는데 봐봐요.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뭐를 먼저 했어? 사실상. 그럼 이 날짜가 빠르다는 거잖아. 뭐 어디로 가면 돼? 사실상 사용일. 맞는 말이고요. 3번하고 4번 양쪽 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인데 3번은 주택자가 보이죠? 그럼 무슨 글씨 찾고? 검사. 4번은 재건축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그럼 무슨 말이 보여야 돼? 다음 날이 보여야 되는데 다음 날이 빠졌잖아. 소는 맞아. 근데 고시일에 다음 날로 끝나야지. 다음 날. 정답은 4번. 5번. 토지를 지목 변경하며 사실상하고 공부상 날짜 비교해서 빠른 날. 그 전에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 맞죠? 실제로 법조문대로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가끔 법조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는 딱 2개만 비교할게요. 자, 편안하게 보세요. 책까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 취득세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취득세는 유상 취득으로 가정을 하면 2개 날짜를 다 쓴단 말이에요. 2개 날짜를. 원칙은 사실상을 쓰고 확인이 안 되면 계약상을 써.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을 지금 봤잖아요. 보세요. 원칙은 사실상.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계약상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8번. 점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디로 간다? 등. 취득세는 점등. 지금 세금 낸다고, 지금. 두 개 비교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다음 달에 배우는 양도소득세는요, 이 계약상 지급 날짜를 안 써요. 무조건 이 날짜만 써. 그래서 양도세 문제 푸시다가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다고요. 대금 청산 날짜가 불분명하면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한다. OX, X.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대금을 청산한 날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이 날짜가 불분명할 수 있죠? 그때는 바로 등기 날짜로 가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 보세요. 원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야. 이 동의어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자, 2번 봐봐요. 대금을 청산한 날짜가 뭐해? 불분명. 그럼 아까 취득세는 계약상 날짜를 썼잖아. 여기 못 쓴다고. 좀 더 뭐로 간다? 등기 날짜. 차이가 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가, 다른 나머지 보지 마시고 8번을 볼게요. 8번. 아까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 여기 보시면 옛날에 주인 없는 땅을 내 땅 그랬어. 20년 전에. 그때 내가 취득세를 낼 수는 없단 말이야. 내 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땅이 되는 시점이 언제죠? 등기. 그러면 요때 취득세를 내. 그러면 취득세를 냈어. 내 땅이 됐지. 그럼 내가 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 팔 수 있잖아. 그러면 이때 팔았네. 그럼 이때 들어온 돈 양도 가액에서 우리는 뭐를 빼야 돼? 취득가액을 이걸 뺀단 말이에요. 이거 20년 전 점유 개시 당시 전체 양도 차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20년 전 실제 취득가격은 없죠. 이때 공시가격을 빼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는 점유 개시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잖아요. 객관식은 절대 못 맞춰요. 머릿속에서 완전히 뒤죽박죽 돼서. 그래서 암기를 할 건데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취득세는 어떻게 암기했죠? 점등으로 암기했잖아. 취득세는 점등. 그런데 양도소득세는요 이렇게 암기할 거야. 봐봐요. 점으로 암기할 거야. 양도세는 점점. 점유 개시일. 취득세는 등기. 양도세는 점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두 개만 기억할게요. 지금부터 말끝나면 쫓아갈게요. 취득세는 점등, 양도소득세는 점점. 시작. 취득세는 점등, 양도소득세는 점점. 다른 거 하지 마.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 달에 할 것이니까. 이거만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고 오세요. 다음 달에. 취득세는 점등, 양도소득세는 점점. 올해 답은 여기에요. 이러다 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뭐 어쩔 수 없지.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고요. 확인됐어요? 좀 쉬었다 하는 게 낫겠죠? 자, 잠깐만요.